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네. 그제가 노동절이었는데 하필 그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한 건설 노동자가 어제 오후 1시 9분 한강 성심병원에서 끝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이 노동절에 일어난 노동자의 분신 사망,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감정이 이제 가슴이 먼저 이제 앞서는데, 근데 또 그 대통령실과 그 국토교통부에서 명복을 빕니다, 뭐 추모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건설노조 지부를 또 압수수색했어요. 이 뭐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2017년도에 네. 노동절날 남들은 다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네. 조선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예.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6명 그 산재 사망 당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동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한민국 노동절 그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을 저는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예. 특히 고인께서 유서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나 공갈죄란 이러면서 한탄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 업무방해죄로 노조 간부를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유이합니다. 네. 일본하고 한국. 맞아요. 이 업무방해죄가 바로 1940년도에 지금 강제동원의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태평양 제정 맞바지 때 이 일제 파쇼가 이런 것들을 전 국민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형법, 즉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허위나 형설을 유포해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네. 위계나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업무방해죄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형법 314조 네. 일액 일자, 물론 벌금 하나 달라졌어요. 맞아요. 벌금 1,500만 원이야. 징역형 양형도 5년 똑같아요. 우스꽝스러운 건 일본은 또 3년은 낮춰져 있거든요. 낮췄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던 이 업무방해죄를, 물론 과거 군부 독재 때 많이 수많은 썼습니다. 노조 예, 지도자들이 업무방해죄로 다 구속되고 했죠. 이게 다시 정가의 보도처럼 살아나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를 죽음에 내몰았는데 뭐 100년 전 일로 무릎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여전히 노동 현장에 일제 잔재 강제 노동의 그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네네. 이 업무방해죄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지금 우리 김영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 전시동원 체제에서 노동운동 때려잡으려고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범죄의 명칭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업무방해죄라는 게. 이것 때문에 아예. 1999년 ILO OECD 가입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요하는 그 자유, ILO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네. 해마다 이 업무방해죄로 노동자들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의 사라져가던 이 업무방해죄가 이 정권 들어서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분 또 건설노조에 적용되는 게 폭처법상 공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공갈이 아니라 1대1로 공갈하면은 그냥 형법상 공갈인데, 폭처법상 폭력행위 처벌에 대한 관한 법률 상의 공갈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조폭 집단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방해죄도 위계 또는 위력이란 말이 예.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위력으로 보는 거예요. 네. 노동조합 헌법상 권리를 이 형법으로 처벌하는 이 나라에서 이 억울한 또 죽음을 맞이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나 송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노동절 앞두고 이거 대통령실에서 왜 부인하는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집회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을 팔아서 그냥 자기들도 정광훈 목사가 본인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자들 앞에서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해명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노동자 막아달라. 민주노총 집회 막아달라. 네. 노동자 집회 막아달라. 이게 국제적인 코미디인 게 네네. 이분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노동절 집회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이 노동절의 유래가 바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 8시간 노동 시간을 네, 위한 네.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영어로 막 번역하고 옆에서 막 하던데 그렇죠. 영어로 설교하시는 번역 더 설교. 우스꽝스러운 일은 뭐 자기가 뭐 민주노총 잘 막아줄 테니까 미국 편안하게 다녀오시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막 하던데 네. 정작 미국 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방미 첫날 강력한 규탄 성명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론의 보도가 거의 안 됐죠. 어떤 내용의 성명이 나왔습니까? 미국 노총 AFL-CIO라고 하는 예, 미국 예, 노총은 1886년 그 8시간 노동제 투쟁에 설립됐던 네. 노총이죠. 예. 여기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어. 뭐 일반적으로 뭐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그 한국 정부의 그 특히 건설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그다음 근로시간 계약 네. 이런 거에 비판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네. 만약 이 한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이라 그랬어요. 위험한 행보. 이렇게 해놨네. 위험한 행보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양국 정상이 만나니까 제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험한 행보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이 위험한 행보라는 거.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데? 이 위험한 행보가 결국 한 사람 죽음을 몰고 갔는데 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행간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네. 민주국가의 동반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네. 무역 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누릴 수 없을 누릴 것이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이거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 한미 FTA를 체결한 당사국 노총이 예. 미국 노총이 한국 정부가 노동 시간을 계약하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하면 네. 이거는 일종의 소셜 덤핑, 예. 임금 덤핑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철강 이런 거 덤핑 받았잖아요. 그렇죠. 싼 예. 원자재 수입해 가지고 예, 예. 공정한 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미국 노총이 노동자들의 연대 국제 연대를 가지고 그런 성명도 발표했지만 자기들 이해관계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 국제 기준에 안 맞게 자꾸 그 장시간 노동체계 개편하면 저임금 구조로 가게 되고 네. 그건 뭐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행보 중단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자들 이렇게 쥐어짜서 값싸게 물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그렇죠. 미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니까 당연하죠. 자기들의 이익도 있고 그렇죠. 국제 연대라는 가치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시는 공정과 자유무역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위험한 행보를 중단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 행간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네. 한 EU FTA에서 네. 거기 나왔어요. 네, 한 EU FTA에서 유럽노총이나 유럽노총뿐만 아니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전문가위원회가 네. 전문가 패널들이 가동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바로 한 EU FTA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아예로 기본협약 비준 노력 맞습니다. 다 하지 않는다. 다 하지 않으면은 이거 무역 보복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소셜 덤핑이라고 네. 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련된 그렇죠.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백 같은 환경, 아리백 같은 규제. 환경, 예. 텍소노미, 맞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 네. 등의 환경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 장벽으로 그렇죠.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이게 노동권 문제가 뭐 민주노총만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정말 제가 이 성명을 보면서 낯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이번 미국 노총 정광훈 목사가 뭐 미국 편안하게 다녀오시라 한국 노동자를 자기가 막아준다 했지만 미국 노총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 언론에서 너무 다루지 않아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네네. 소셜 덤핑. 그렇죠. 예. 자,
미국 노총이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뭐 노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노총이 한국 노총, 민주노총처럼 우리나라로 보자면 가장 큰 노총이죠. 12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노동조합의 총연합 단체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노총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그런 미국 노총은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동맹, 자유가치동맹이니까 똑같이 관계가 안 좋을까? 또는 아베와 일본 노총은 거기는 아베래 참 기시다 랭고 하고 렌고라고 합니다. 렌고 거기는 관계가 어떻지? 그래서요 우리 하는 국민들 궁금증이 있습니다. 워낙 뭐 이 정부에서 뭐 한 번도 지금 민주노총 고사하고 한노총 또 한 번도 지금 방문을 안 하고 뭐 초청도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 노총 관계자를 만나면요 워싱턴에서 저기에 우리의 정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바이든 우리의 정부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고 예, 노동자의 정부. 우리의 정부가 있다. 이 말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 역사상 뉴딜 정책 이후에 최고로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실제로 이번에 재선 출마 선언했는데 자기가 당선됐을 때 1호 행정명령이 바로 노조 있는 일자리 창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네네. 서명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ILO에서 통용되고 있는 흔히 디선워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정한 일자리. 예, 양질의 일자리 또는 예. 뭐 정당한 일자리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도대체 양질의 일자리가 뭘까? 우리나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바이든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좋은 일자리란 예.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 일자리다. 이 이야기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건 바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부터 네. 소위 노조 탄압 그리고 낙수 효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 나쁜 일자리만 늘어났기 때문에 네. 바이든은 1호 행정명령으로 바로 노조 있는 일자리 창출이 미국의 중산층을 복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패권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외교에서는 자국 중심주의를 극대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자국민들한테는 예. 자국민한테 상당히 친노조적이고 복지적인 이게 뭐 사실 따지면 뭐 유럽의 사민주의도 소위 다 사실 식민지 그랬어요. 그런 건데 그럴 정도로 바이든은 친노조적인 행보를 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아마존 노조 설립. 만들려고 예. 막. 우리 삼성처럼 무노조 예. 경영을 고수했던 아마존의 노조 설립 방해하는 고용주들은 나도 노조 설립에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당신도 없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진짜 외교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 그렇죠. 예. 국익 그게 위주로 소위 움직여요. 좋은 말로 하면 선진국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패권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아니, 노동자가 곧 표이기도 하고 또 당연하죠. 그다음에 중간을 튼튼히 해야 나라가 잘 사니까. 그 노동자들한테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좀 위축돼 있을 때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철학이에요. 작년 연말에 전미 예. 트럭 운전사 노조 예. 연금 재정 고갈됐다 해가지고 중앙정부 재원 46조 7천억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우리 와. 화물연대 때려잡을 때 예. 바이든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다시 자긍심을 가지게 하겠다. 네, 이게 네. 팬데믹 이후에 결국 내수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지불 능력을 살려야 키워야 되겠다. 된다.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 재선 자긍심도 프로젝트의 핵심이 생기고. 예. 우리나라한테는 엄청 쥐어짜는데 자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거죠. 사실 근데 일본도 뭐 좀 양상은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본 그러니까 바이든은 전통적인 리버럴한 정당이고 예. 일본은 자민당 보수 예, 대표하는 보수 요즘은 막 극우 정당이다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하지만 예. 일본 아베노믹스가 이야기하면서부터 일본은 봄에 하는 투쟁 임금인상 춘추라고 그러죠. 춘추라고 춘추. 하죠. 예. 아까 말했던 랭고 예, 렌고. 총평 이후에 이제 랭고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 단체를 랭고라고 하는데 신년 하례식 할 때 수상이 참석합니다. 예, 맞아요. 참석하고 거기 또 게이단에 가요. 경단련에 가가지고 경단년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 거기서 임금 인상 투쟁을 독려하고 있어요. 예. 경단 그 전경련에 가서 임금 좀 인상시켜주라고 인상시켜라. 막 뭐라고 해요. 랭고에 가서는 심지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3% 인상 그걸로 되겠나? 그걸로 되나? 더 좀 세게 싸워봐. 더 세게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베노믹스 뭐 옛날에 세계 화살 뭐 이야기했는데 결국 엔저에 기초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도요타 사상 최대 지금 임금 인상 요구가 내기 전에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예. 해주는 예.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엔저 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양적 완화해주니까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풀려고 했는데 네. 직격탄을 맞은 건 누굽니까? 중소업체 아닙니까? 원자재값 상승되었죠. 네, 네, 네. 인플레 떴죠.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 돈 잘 버는데 임금 인상 시켜라. 하지만 낙수 효과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기시다도 올해 가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이제 그만해라. 그만 나서라 할 정도로 네, 네.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춘투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노동조합 자민당에서요. 자민당에서 이번에 방침을 정했어요. 예. 랭고와 우호적인 우리 전략적 동맹관계, 이 동맹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 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 신념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옛날 소위 무찌르자 공산당 시절의 자유진영 이런 진영 논리와 과거 60년대 70년대 자유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승만 자유당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뭐 더 좀 통찰을 듣고 싶은 통찰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절 엊그제 노동절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 월급쟁이들, 뭐 자영업자들, 우리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은 전 국민의 이익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스웨덴 삼인주의 복지국가를 열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노동자는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자지만 동네로 돌아오면 소비자예요. 네, 그렇죠. 국가로 보면 튼튼한 납세자이거든요. 네. 이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지불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네. 자영업자도 함께 사는 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 자영업자로 내몰리죠. 그래요. 치킨집 사장님 옆에 또 치킨집이 치킨집.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결코 적이 아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엊그제 첫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살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감이 딱 오네.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논의 시작했거든요. 그 소위 약자와 약자들 간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함께 사는 이런 세상으로 그런 가치관을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련된 상황도 저희들이 곧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